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가 논리적인 아이인가 창의적인 아이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사고 성향이 다릅니다. 어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고하는 그런 성향, 사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하는 성향에 따라서 학습도 잘 매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사고하는 그런 성향하고 잘 매치가 돼야 직업을 잘 해나갈 수가 있고 높은 성취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논리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것하고 창의적인 성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바꾸어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를 바꾸지 않고 자기를 바꾸는 걸 싫어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니네가 바꿔라. 나는 바꾸기 싫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그 고유한 특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환경에 부적응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을 잘 바꾸는 사람은 환경에 잘 적응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 성향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의 성향,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의 성향이 논리적이냐 창의적이냐를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진단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진로 결정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나 우리 아빠들은 우리 아이가 무슨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사과를 좋아하는지 포도를 좋아하는지 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사고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아이를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이냐 창의적이냐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 체크리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체크리스트. 자, 먼저 어떤 진단이냐면 제가 불러주면 그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묶여져 있는 게 10가지 그런 문항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부모님의 의견을 자주 묻고 동의를 구한다. 그러면 A입니다. 이건 A에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부모나 친구들의 실수를 찾아내어서 고쳐주려고 한다. 이거는 B입니다. B.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의견을 자주 묻고 동의를 구한다. A. 부모나 친구들의 실수를 찾아내서 고쳐주려고 한다. B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문항입니다. 자, 흥미가 없는 일에도 잘 참고 집중한다. A. 흥미가 없는 과목은 아예 관심이 없다. B가 되겠습니다. B.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입니다. 자, 어휘 학습을 좋아한다. A. 어휘 학습을 좋아한다. A. 처음 배우는 교과 학습을 좋아한다. B가 되겠습니다. B. 그 다음에 사물의 개념을 쉽게 이해한다. A.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B가 되겠습니다. B. 자, 그 다음에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한다. A. 어려운 문제라도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한다. B.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주 양보하고 협조한다. A.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 B. B.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A. 자기 생각에 대한 주장이 강하다. B.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말과 지시를 잘 따른다. A. 정해진 스케줄대로 따르는 것을 싫어한다. B. B가 되겠습니다. 자, 뭐든지 빠르고 쉽게 배운다. A.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B가 되겠습니다. 질서나 규칙을 잘 지킨다. A. 자주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한다. B. 이렇게 10개의 문항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가 세트로 드린 그 2개의 문장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A냐 B냐, A냐 B. 세트로 드린 그 문항에서 둘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모두 A냐, 모두 B나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 A, 모두 B. 이런 경우는 아마 드문 경우인데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조금 더 드문 경우 9개, 1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A나 B가 9개, 1개. 상대방이 뭐 A가 9개면 B가 1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개, 2개, 7개, 3개가 나올 수 있죠. 7개, 3개. 그 다음에 6개,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6개, 4개. 7개 정도가 한쪽에서 나온 그런 사람은 그쪽에 굉장히 강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A가 7개, B가 3개 나왔다. 그런 사람은 논리적인 아이입니다. 논리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예요. 8개, 2개가 나왔다. A가 8개, B가 2개 나왔다. 이건 논리적인 성향이 아주 대단히 강한 아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B가 8개, A가 2개 나왔다. 창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아이예요. 그 다음에 B가 7개, A가 3개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죠. 3개, 7개 정도는 굉장히 한쪽 측면으로 굉장히 주도성이 강한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4개, 6개 정도는 비슷비슷하다. 사람은요, 2개 다의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리적인 성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그런 아이라 그래서 창의적인 성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2개 다를 고루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특정 분야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 이렇게 A냐, B냐 이런 어떤 성향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맘스 가이드, 엄마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논리적인 아이. 논리적인 아이들은요, 사실 정해진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숙제나 과제도 하나를 다 끝내고 다음 과제를 하고 다음 과제를 하는 이런 형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이런 논리적인 아이들은 지도하기가 굉장히 좋고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냐면요,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논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A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자극을 주고 적절하게 과제를 주고 하면은 잘 따라오는 그런 큰 문제 없는 아이들. 조금 때로는 엄마들이 뭐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큰 문제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바로 B그룹의 아이들이에요. 창의적인 아이들입니다. B그룹의 창의적인 아이들은요, 사실 어떤 틀 속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정해진 어떤 루틴 같은 걸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엄마가 요구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 갑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을 잘 따르지 않거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질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들이 규칙과 어떤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또 자기 스타일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로에서 나중에 사회에서는 대단히 큰 업적을 남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논리적인 아이들은 주로 굉장히 아주 딱 정해진 루틴한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나 그럴 때도 보통 보면은 뭐 아주 법조인 같은 거 잘 돼서, 이 논리적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칩니다. 시험도 잘 치고 아주
이 사회에서 딱 정해진 기존의 그런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직업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창의적인 아이들은 기존의 직업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벤처 기업을 일으킨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변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무슨 뭐 공인회계사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런 직업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소 걱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을 아주 성공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큰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 부모님들이 창의적인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 아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영재 아이들 중에서도요, 이 논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영재들은요, 걱정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는,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항상 아주 조마조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주 걱정이 되게 많고 위험 부담이 큰 거죠. 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모, 특히 창의적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일단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많이 지원해주고 또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미덕을 가지셔야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그런 아이로, 그러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기다려 보시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아이가 과연 논리적인 아이인가 창의적인 아이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논리적인 것과 창의적인 것은 반드시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다른 사고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잘 진단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에 맞는 그런 학습 지도라든지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